우리 지역 특별한 사람과의 만남,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최연소 당선자로 화제가 됐던 시의원이 있습니다. 전국 광역의원 중 가장 어린 나이에 당선된 이동현 시의원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청년 시대를 이끌어 나갈 이동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시청자를 대신해서 전해드리면서요. 이 시간 시작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말씀 하시는 걸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금호동 옥수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지방선거에서 금호 옥수동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된 이동현 서울시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의원님 특이한 경력이 좀 있어요. 만 26세에 시의원으로, 광역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게다가 또 초선이시고 어떻습니까? 뭐 정치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가 무엇보다도 궁금한데 우선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그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선거 때문이었습니다. 그 초등학교 시절부터 지방선거나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 유세차가 다니는데요. 거기를 쫓아다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선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세장에서 후보자가 유세자들에게 유세 현장에서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신의 정책을 발표하는 의견들이 조금 관심이 있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고등학생 시절 학생회장을 출마하려다가 제가 자라온 환경에 있어서의 편부 과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거에 출마가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네, 정치 참여에 대한 조금 확신을 가지고 당시 지역구에 있었던 전 국회의원이었던 지역 정치인에게 찾아가서 약간 항의라고 해야 될까요? 항의성 방문을 계기로 해서 정치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다가 제가 직접 정치를 참여하겠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인연을 맺게 되고 정치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근데 의원님 그렇다고 이게 뭐 마음만 있으셔서 정치인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남다른 노력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한 말씀 좀 더 해주시죠. 아무래도 그 국회의원과의 조금 만남이 저에게는 조금 큰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전 국회의원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저는 그분이 선거를 할 때 봐가지고 아직도 국회의원인 줄 알고 찾아갔었는데 국회의원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군요. 예, 뭐 그분이 당협위원장이셨던. 네, 전 국회의원으로서 그러시군요. 이제 지역사회에서 최재천 전 의원이요. 최재천 전 네네. 국회의원이신데요. 그렇죠. 그분께 찾아가서 하니까는 딱히 어떻게 고민을 해결을 할까, 학교에 뭐 항의를 해볼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사실 그럴 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조금 이렇게 눈치를 보고 살아와서인지 그 방법이 저에게는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저의 장벽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네. 그러지 말고 제가 직접 정치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정치 참여에 대한 뜻을 말씀드렸고 그렇게 인연을 맺어서 뭐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씩 같이 책을 읽고 스터디를 하면서 좀 사회나 정치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조금 더 정당 활동에 대한 이해라든지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 그리고 뭐 입법 활동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정책 총괄에 대해서 좀 배웠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의원님 아무래도 이렇게 정치를 하시겠다고 마음을 굳히시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가족이나 주변 분들이 제일 많은 뭐 말씀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주변 분들은 어떤 반응이셨나요? 사실 그 응원보다는 걱정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네, 아무래도 예. 그러셨겠죠. 예,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정치인이라고 하면 뭐 소위 말해서 배경이 좋다든지 아니면은 뭐 금전적 여유가 있다든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인류대학에서의 공부를 했다든지라는 편견 아닌 편견을 아직 사회가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반대로 또 저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과 또 평범한 사람들이 새롭게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런 면에서 어머니가 없이 자랐지만은 아버지께서 저를 믿어주셨고 또 할머니께서
차라리 우리가 뭘 해줄 수 없으니 너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방해는 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묵묵히 믿어주셨고요. 또 주변에 같이 자라온 친구들이나 아니면 저를 쭉 지켜보셨던 선생님들이 응원해 주신 결과도 있었고요. 같이 함께 만드는 정치를 실현한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의원님, 저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예, 저는 아버지 직계로는 아버지 한 분이 네네. 계시고요. 그리고 네. 형제로서 형님이 한 분 계십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의원님 뭐 사실 최연소 당선자시긴 하지만 그동안 지역의 이런 많은 지역 활동들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일들이 기억에 남으시는지 좀 한 말씀 좀 더 해주시죠. 제가 학생 시절부터 조금 봉사활동을 좀 많이 한 것은 제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점이긴 합니다. 아, 예. 지역의 봉사활동들. 네, 흔히들 학생 때 봉사활동을 하면 학교에서 말하는 학생기록부에 기재하기 위해서 필수 봉사 시간을 채우긴 하는데요. 네네. 좀 저도 그런 부분이 조금 인연이 돼서 네. 봉사활동하는데 너무 봉사활동이 재밌어서 중학교 3학년부터 20살 때까지 봉사활동을 한 게 약 2,000시간이 넘어서 지역에서 큰 상도 받았었고요. 그러면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대해서 조금 남다른 자신감도 있고 자부심도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역 주민들과 호흡했던 점을 그때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기억에 남는 일도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제가 고등학생 때 그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운영위원회라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아, 청소년 운영위원회. 예,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는 곳에서 청소년 운영위원회에서 제 친구들과 또 선발된 네네. 위원들과 함께 활동을 했었는데요. 네. 그중 활동 중에 하나가 제가 살고 있는 동에 주민센터와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사회적 취약계층 아이들의 생일 파티를 해주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그 활동을 할 때 있어서 중간에 소녀가 이제 가장으로서 네네네. 부모가 안 계셔서 할머니만 키우시는 이 아이들도 만나봤었는데요. 그때 아. 너무 감사하다라고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던 할머니라든지 네. 아니면 집을 가는데 정말 사람 한 명이 들어갈 정도의 골목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생일 파티를 해주면서 너무 기뻐했던 그 초등학생 아이라든지 아직도 눈에 선하면서 이게 공동체의 삶을 실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그 활동이 아직도 저는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지역에서 그렇게 많은 활동들을 해오시다 보니까 이제 또 선거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그러면 지난번 작년 선거죠? 네. 작년 선거를 치를 때는 어떤 준비들을 하시고 선거에 임하셨나요? 아무래도 선거를 준비한 건 꽤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한 지는 2월에 졸업을 하고요. 네, 6월 선거에 당선이 되다 보니까는 4개월만 준비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네.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살 때부터 정당 활동을 하다 보니 쭉 지역 사회에 있어서의 봉사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정당과의 호흡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는 제가 언젠가 선거를 나갈 때 꼭 도와달라라는 식으로 약간 선거운동을 했었던 아니면 선거운동 아닌 선거운동이었겠죠. 네, 예, 네, 앞으로 네. 꿈이 있는 청년의 모습을 보여드렸었고요. 네. 그리고 선거에 출마하면서 이 부분은 여러 언론 매체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사실 선거에 나가려면 돈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근데 제가 재정적인 부분이 필요하죠. 그렇죠. 돈이 넘쳐났던 것도 아니고 저희 네. 가정이 유복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네. 기존에 펀딩 형식도 있고 그런데 저도 제 개인적으로 사실 돈을 빌려주고 제가 갚게 되는 게 하나의 펀딩이기 때문에 네, 네.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해서 일정 부분 이상의 이자율을 사회보다 높게 책정을 해서 네. 차용증을 다 써드리고 일일이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반드시 좀 투명하게 계좌로 받고 제가 계좌로 선거비용 보전받아서 그러셨군요. 돌려드리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네. 선거비용을 제가 5천만 원 정도를 모집했는데요. 일주일 만에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셔서 다 모아서 이제 선거를 치르기에 재정적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많은 분들한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그 하루 일정이 좀 궁금해요. 네. 그 광역의원이 되시고는 일정이 어떻게 바뀌셨나요? 예전하고 많이 달라지셨죠? 예, 보통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전날에 어떤 일을 할까라고 이렇게 쭉 계획을 하는데요. 사실 일정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전날에서 이어져 오는 게 일정의 시작입니다. 사실 네. 예, 퇴근을 하고 나서 전날에 퇴근 후에 집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갖가지 작은 소모임들이 있습니다. 혹은 주민자치회의라든지 아니면 새마을 분여회라든지 이런 지역 공동체 사회를 위해서 활동하는 관변단체 모임이 있는데요. 그쪽에 가서 직능단체나 관변단체 소모임에 가서 이야기도 듣고 제 의견도 설명을 드리고 또 혹시 민원을 받아서 쑥 정리를 해놓고 다음날 오전 내지 점심 이후까지는 사실 그 민원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혹시 해결점이 있는지 공무원들과 네. 상의도 하고 과연 이게 개인적 민원인지 아니면은 전체적인 민원인지 등을 분석하다 보면은 사실 그게 저희 시의원의 일상 업무입니다. 그런다 그러시군요. 예, 이렇게 비회기 기간은 그러고요. 또 회기 기간에는 또 역시 그 시간 내에 상임위원회에 있는 업무의 공부도 하고 질의도 하고 자료 요청 준비도 하고요. 또 갖가지 행사라든지 아니면 인터뷰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끝나고 나서 사실 많은 지방 의원들의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됩니다. 그러시군요. 다시 전날로 돌아가서 각각 소모임들을 다니면서 지역 주민들과 호흡하고 또 이야기 듣고 또 말씀도 전해드리고 하면서 그렇게 한시를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매일매일 일과가 그 전날부터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가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 또 지역민들의 또 민원, 뭐 법안 또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일정들이 계속 맞물려서 돌아가다 보면 4년이라는 시간이 금세 지나갈 것 같긴 합니다. 네. 의원님, 그러면 그렇게 여러 가지 민원도 해결하시고 뭐 정책도 공부하시고 지역민들 만나시고 이런 바쁜 활동 중에도 의원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관심 있는 정책이나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책이나 어떤 분야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지요? 가장 큰 틀에서는 세 가지입니다. 네, 정말 이 모든 대전제는 저는 공동체 사회를 꿈꾸는데요. 공동체 사회에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소셜 벤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셜 벤처.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래 세대입니다. 청년과 청소년을 같이 묶어서 저는 미래 세대라고 보는데요. 미래 세대에 대해서 이 두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셜 벤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윤의 창출을 극대화시키기보다는 사회적 가치라든지 사회적 공동체를 우선시하고 이윤을 어느 정도 창출시키면서 쭉 건전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기반을 마련한 것이 소셜 벤처인데요. 이런 생태계가 아직까지는 서울시에 많이 이렇게 펼쳐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함께 공부하면서 또 얼마 전에 소셜 벤처를 운영하신 분들과 오픈 테이블을 가지면서 좀 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청년이었고 제가 청년이자 그리고 또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었던 것을 지금 전혀 부끄러워하기보다는 당시 생각을 회상하면서 혹시라도 모를 그런 청소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혹은 건강한 활동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서울시나 시의회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미래 세대 청년이시다 보니까 미래 세대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또 여러 가지 지역 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다는 말씀 같아요. 어떻습니까? 청년 특별회 위원장도 맡고 계세요. 예. 한 말씀 좀 더 해주시죠. 예, 그 이번 서울시의회 제 10대 서울시의회인데요. 예, 10대 서울시의회에서는 청년특별위원회를 기존에 있었던 청년발전위원회에서 청년특별위원회로 조금 더 다르게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 문제에 대해서 하면 기성세대 분들에 의한 청년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10대 서울시의회에서는 저를 비롯해서 청년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대거 입성하셨는데요.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취지하에 같이 모이게 되었고요. 그래서 위원회를 결의해서 지금은 청년 문제를 조금 더 다각화시키고 좀 고도화돼서 내실화시키자라는 준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청년하면은 일자리나 주거의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이제 일자리, 주거뿐만 아니라 좀 활동과 또 더 넓은 분야에서의 보육 문제도 청년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고요. 또 청년이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는 좀 대학생이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생의 포커스도 가지고 오고 있고요. 또 조금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뭐 고립 청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업무 보고를 받고 각가지 정책을 지금 입안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청년특별위원회는 그럼 몇 분의 의원님들이 활동을 같이 하시나요? 저희는 총 이제 15분이 계시고요. 아, 예, 저희 그러시군요. 위원장을 포함해서 지금 네. 뭐 의원님들이 모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시군요. 네. 의원님이 최연소 그 의원으로 당선되셔서 아마 기대가 많으시고 또 이런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장직도 수행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 유럽의 경우를 보면 청년들이 정치 참여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도 이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청년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권장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조금 청년 정치 참여 전에 좀 정치에 대해서 전반적인 국민들의 바람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국민들의 시선을 좀 청년들이 깊게 받아들여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 정책에 집중하는 것 또한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이지만은 지역 사회와 공동체 사회를 어울리는 사회, 그리고 또 지역구 정치인으로서의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 그리고 세대 전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더불어서 시민들께서도 청년 정치에 대한 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은 제가 자부하기로는 미래 세대와 말씀드린 미래 세대와 저희의 부모님, 선배 세대들을 함께 어우를 수 있는 중간에 있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 모시듯이 그리고 동생과 제 자녀를 키우듯이 정책을 펼쳐나간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좀 청년 정치 참여를 독려해 주시고 또 청년 정치 참여를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방송을 쭉 지금 진행하고 계신데 또 말씀도 해주고 계시고요. 이 방송을 보는 청년들이나 또 시청자분들 중에도 의원님을 또 모델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한 말씀 좀 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그 꿈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꿈을 단순히 꿈으로 생각하고 접게 되면 꿈으로밖에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 예전에 봤었던 그 웹툰이라고 하는 책 중에서 웹툰에서 무한동력이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그 네. 책에서 그 어떤 아저씨께서 청년에게 죽기 전에 못 먹은 밥이 생각나겠냐, 꿈이 생각나겠냐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네. 예, 저는 너무나도 그 말을 가슴 깊게 담고 있습니다. 예, 당장 내일의 삶과 뭐 먹고 살 걱정보다는 꿈을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라는 용기를 주고 싶고 저도 같이 옆에서 응원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청년이니까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맞습니다. 열심히 뚜벅뚜벅 걸어가면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청년 여러분들 희망을 좀 가지시죠. 의원님 초선 의원이시고 앞으로 할 일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한 말씀 좀 더 해주시죠. 예, 좀 지금은 4차 산업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그 AI나 인공지능 로봇들이 직업을 대신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사회에서도 대신하지 못할 직업 중에 하나가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정치인은 어떤 답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수많은 사회적 갈등이라든지 주민들의 바람이라든지 혹은 사회적 욕구가 있는데 그 부분 안에서의 서로 화합하고 절대적인 답보다는 좀 타협점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럴 때일수록 4차 산업시대가 등장할수록 정치인에 대한 무거운 소명의식을 가지고 더 많이 듣고 더 합리적으로 이야기하고 더 많은 자리와 그 대화 창구를 열고서는 함께 이야기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럴수록 더 소외되는 분들에게 다가가고 또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정치인을 성장하기 위해서 더 무수히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한 분의 정치인이시기보다 한 분의 청년으로서 예. 희망찬 이야기를 오늘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과 또 지역에 계시는 국민분들에게 남기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에 천만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성동구 금호동 옥수동 주민 여러분, 지난 선거에서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시민 곁으로 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더 가까이서 언제나 주민 곁에서 힘이 되는 시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년 뒤에 제가 든든한 시의원이 되었었다, 그리고 맡겨보니 확실히 달랐다라는 이미지를 드리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는 서울시의원 이동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성동 구민들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겠다는 희망찬 말씀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공감해 주시길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젊은 정치를 꿈꾸는 이동현 의원이 시민을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이 되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